안녕하세요. 작가 이영입니다. 문화 콘텐츠로 만나는 북미 한인의 삶, 그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인 디아스포라 영화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전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캐나다 CBC 방송국에서 상영된 김씨네 편의점입니다. But you didn't win. Hey, what you talking? The ball at the edge of the table. No, I heard a tick. I hear nothing. 평당과 대중에게 모두 인정을 받은 작품인데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한인 이민자로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네, 이곳에 등장하는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이 편의점입니다. 한인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편의점이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네, 실제로 북미에 오신 많은 한인 분들께서 편의점 혹은 리컬 스토어 같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제 설정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1980년대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투자 이민 제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로 사업 이민을 갔습니다. 시트콤을 보면 문화와 언어에 관한 차이를 다룬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감독님께서 재미있게 보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한국인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에피소드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 아빠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장면들, 딸 제닛의 그 남자친구에게 늘 한국의 광복절이 언제인지 아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들, 혹은 편의점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현대차일 경우에는 눈 감아주지만 이제 도요다나 혹은 다른 일본 차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인들의 문화를 재미있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작가 인스최가 실제로 한인 1.5세였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묘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엄마인 미세스 킴이 한인 교회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한인들에게 교회라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글이라든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한인의 캐나다 이민 역사가 이미 100여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특히 또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다문화에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류 열풍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년에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직접 영화를 제작하시는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때는 전년도 기생충에 수상을 하셨던 이제 봉준호 감독과 통역사 셰런 초이가 또 정의석 감독과 미나리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서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 굉장히 큰 감흥이 있었어요. 네, 언젠간 감독님의 영화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은 한인 디아스포라 이야기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었는데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한인 가족이 이제 아칸소라는 주로 이사해서 농장을 만들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인데요. 재미 한인 1.5세 2세 정의석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남편 역의 스티븐 연과 그리고 아내 역의 한예리라는 배우가 이민 1세대로 그 병아리 감별사 하는 직업을 했었는데 이제 남편의 권유로 아칸소 지역에 넘어오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죠. 한인이 병아리 감별사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캐릭터 중에 부인 모니카가 본인은 손이 느려서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를 하기 힘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빠른 어떤 손놀림과 눈썰미가 필요한 이 일에 한인들이 그 엄청난 두각을 나타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좀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영화 미나리만큼이나 대단한 주목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미 26년 전의 일인데요. 네, 바로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소개된 책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 이제 이민 1.5세대 헨리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이제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백인인 미국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이제 완벽한 영어를 사실 구사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문화적 대립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인물인데 이제 한국적 정체성과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 그 경계에 이 캐릭터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그 고민을 반영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이민자들은 되게 표준 영어에 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들은 어떤 언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완벽한 어떤 표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교육에 헌신하고 그들을 더 미국인 주류화가 되게 이제 힘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 헨리는 본인이 그걸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앞에서 혹은 직장에 가서 끝없이 자신의 영어 발음을 의심하고 좀 검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주류 문화에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인식이 되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네요. 김신의 편의점이나 미나리처럼 한인들을 다룬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가 이제 드라마화 되기도 했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코리안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민자들의 생활이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캐나다의 수많은 김 사장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편의점을 지켰듯이 혹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제이콥과 이제 모니카 부부가 하루 수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별했듯이 자신 자식들을 위해서 이룩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현재 재미 한인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북미 한인들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